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의 장 내에 자라는 장관 내의 여러 가지 균총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가 엄마 몸에서 자랄 때 외부와 철저하게 분리된 환경에서 무균 상태에서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가장 먼저 접촉하게 되는 환경은 공기가 아니라 엄마의 질 주변에 있는 균에 가장 먼저 접촉을 하게 되는데요. 질과 주변의 항문 주위에 있는 균이 아이의 입을 통해서 몸에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장 건강이 아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요. 산모가 임신을 했을 때 어떤 음식을 먹느냐, 그걸로 인해서 어떤 장내의 환경을 가지느냐가 아이가 평생 가지게 되는 장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50일 된 유아의 변과 63세 노인의 변의 장내 균의 수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나이가 들면 장내의 균의 수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균총의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어릴 때 가장 많이 늘어났던 비피더스 균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숫자가 줄어들게 되고, 박테로이데스와 같은 유해균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점차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장내 균의 좋은 유익균을 많이 가지는 것, 그다음 장내의 균총을 많이 가지는 것이 젊음의 또 다른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안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이가 들에 따라서 똑같이 노화가 이루어지진 않고 피부나 다른 기능의 노화도 사람마다 차이가 있듯이 장내 균총의 노화가 상대적으로 심한 사람은 살아가면서 항생제의 노출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사람이나 식습관이 좋은 유익균을 잘 키우지 못하는 식습관을 가졌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생제를 너무 어릴 때부터 일찍 사용하는 거,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이런 장내균총의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인자라는 것을 아시고 항생제의 오남용을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림은 다양한 연령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분포를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항생제 사용이나 영양 상태, 비만, 노화에 따라서 다양한 균종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의 위장, 소장, 대장에 정상적으로 많이 하는 균종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위장과 소장과 대장의 주요 균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위에서는 위산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산도가 pH가 2에서 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산이죠. pH가 7이 중성이니까 아주 강산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먹은 음식이 잘 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산의 환경에서 잘 자라는 균은 락토바실루스와 스트랩토코쿠스, 그다음에 헬리코박터, 이런 락토바실루스가 주로 위장에서 자라고, 소장에서는 담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산도가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pH가 6 내지 7 정도가 됩니다. 여전히 소장에서는 락토바실루스와 스트랩토코쿠스가 잘 자랍니다. 이것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pH가 더 올라갑니다. 중성으로 6.8에서 7 정도가 되고요. 대장에서 주로 자라는 균은 비피도박테리움, 박테리오이데스가 많이 자랍니다. 그래서 위장과 소장, 대장에서 주로 자라는 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다시 한번 정리한 그림입니다. 위장에서는 pH가 2 내지 4 정도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것이 유지가 안 되면 여러 가지 다양한 불행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고요. 소장으로 내려오면은 pH가 6 내지 7, 대장으로 내려오면은 pH가 6.8에서 7 정도 더 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점점 더 알칼리성을 띠게 되고요. 위장과 소장에서는 공기와 접촉이 많기 때문에 산소를 좋아하는 균들이 많이 자라게 되고요. 대장으로 내려올수록 산소의 공급이 줄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균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프로바이오틱스 많이 드시잖아요.
프로바이오틱스에 흔히 사용하는 유산균은 락토바실루스 계열과 대표적인 것이 비피도박테리움입니다. 락토바실루스는 소장에서 많이 자라고 비피도박테리움은 주로 대장에서 많이 자란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셔도 됩니다. 우리가 유산균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산균이 적은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균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이런 소장 내에서 균이 많이 자라는 것을 SIBO다. SIBO. 소장 내에 세균이 과다하게 증식한 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 SIBO의 정의는 소장 내에서 밀리리터당 10의 3승계 이상 균이 자라는 것을 SIBO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소장 내에서 균이 많이 자라는 이유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위산증과 장누수 증후군 때문에 소장 내에서 과다하게 균이 자라는 상황이 되고요. 이렇게 소장 내에서 균이 많이 자라는 경우에 영양분의 흡수가 원활하게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흡수장애, 철분의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빈혈, 체중이 잘 늘지 않는 체중 감소, 그 다음에 다양한 염증성 질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염증성 질환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얼굴에 여드름도 있고요. 다양한 우리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관절의 염증이나 아니면은 뭐 신경계의 질환이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의 가장 많은 원인이 이런 소장 내 염증이 되겠습니다. 베체트병, 건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알려진 것들 많죠. 그죠? 쉐그렌 디지즈 같은 병의 가장 많은 흔한 원인이 이런 SIBO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칼슘의 흡수가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골감소증도 흔히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장 내에 염증이 있으면 대장 내에서도 염증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비타민 D의 농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칼슘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가 부족하여서 골감소증을 더 잘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몸의 세포가 30조 개면 우리 몸에 있는 세포는 100조 개가 넘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연구실에서 이게 그 세균수를 다 세어보니까 우리 몸에 자라는 세균의 숫자는 38조 개다라는 것이 얼마 전에 논문으로 발표가 됐거든요. 어쨌든 우리 몸의 세포 숫자보다는 우리 몸에 자라는 세균의 숫자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런 세균의 숫자가 아까 보셨듯이 위장과 소장, 대장에 적절한 균이 적절하게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은 환경이고 우리 몸만 위하는 식이 습관이나 행동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몸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공생하는 균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역으로 건강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건강정보를 분석하고 플랜을 세워드리는 요집 닥터 김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